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막장 세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방 안의 상자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 여러분도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28살 김민서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서울 한복판의 작은 아파트 방 안에 황금빛 먼지가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공간을 비추고 있었죠. 28살 직장인인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하며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방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고 이제서야 비로소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할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에휴, 먼지가 정말 많네. 민서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곳곳에 쌓인 상자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각각의 상자마다 엄마의 추억이, 엄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낡은 앨범들, 오래된 옷가지들, 아껴 모으신 그릇들, 하나하나가 모두 엄마의 삶이었습니다. 민서는 상자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 구석진 곳, 다른 상자들에 가려져 있던 곳에서 유난히 깔끔하게 테이프로 봉해진 갈색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상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먼지가 별로 쌓이지 않았고 테이프도 꼼꼼하게 붙여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마치 누군가 아주 정성스럽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관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민서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뭔가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천천히 뜯어내자 상자 안에는 낡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누런 봉투들이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깨끗한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던 2015년 3월부터 시작되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인 2022년 6월까지 무려 7년에 걸쳐 이어져 있었습니다. 총 25통의 편지였어요. 각 봉투에는 사랑하는 민서에게라고 엄마의 친숙하고 따뜻한 글씨체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엄마가 나한테 편지를 썼다고? 민서는 봉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봉투마다 시간이 흘러 약간씩 바스러져 있었지만 엄마의 따뜻한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어떤 봉투는 볼펜으로, 어떤 봉투는 만년필로, 또 어떤 봉투는 연필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그때 엄마의 상황과 심정에 따라 다르게 쓰인 것 같았어요. 방 한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그 봉투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마치 엄마의 따뜻한 숨결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편지들을 읽어도 될까요? 왜 엄마는 살아계실 때 이 편지들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읽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수많은 의문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결국 저는 첫 번째 편지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쩐지 엄마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제가 첫 번째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을 때 그 떨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지가 나왔는데 그 순간 엄마의 향기가 났어요. 엄마가 즐겨 쓰시던 핸드크림의 은은한 향기가 가슴속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지를 천천히 펼치자 엄마의 정겨우면서도 단정한 글씨체가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서야. 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그렇게 원하던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던 그 순간을 엄마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엄마는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단다. 기쁨의 눈물이었어. 그런데 민서야,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혼자 생활하게 되니까 엄마 마음이 이만저만 복잡한 게 아니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아. 밥은 꼭 제때 챙겨 먹어야 하고,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꼭 가야 하고, 무엇보다 몸 조심하며 지내야 해. 엄마가 곁엔 없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줘.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앞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대학 입학 발표가 났던 그 운명의 날, 저는 합격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친구들에게 연락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왔었죠.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갈비찜, 잡채, 동태찌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계란말이까지 평소보다 훨씬 더 푸짐하게 준비해 주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친구들과 먹고 마시느라 배가 부르다며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너무 배불러서 조금만 먹을게요 라고 말하며 몇 숟가락만 대충 먹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축하한다고 특별히 준비해놨는데. 엄마의 목소리에는 분명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때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는 제가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허전하셨을까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평소에 내 앞에서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야. 내가 앞에 있으면 자꾸 잔소리만 하게 되고 정작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 내가 없는 집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민서 방문을 열어보는데 텅 빈 방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허전해진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민서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다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적막한 집 안을 보며 혼자 쓸쓸한 웃음을 짓곤 해. 하지만 우리 딸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달래고 있단다. 민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성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엄마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야. 저는 편지를 손에 꽉 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나 간절하고 절절했다는 걸 왜 그때는 전혀 몰랐을까요? 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을 때 그것은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첫 여름방학에 집에 내려갔을 때의 날짜인 2016년 7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니 저는 대학 생활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새로운 친구들, 흥미로운 동아리 활동, 자유로운 대학 문화, 모든 것이 신선하고 재미있었죠. 사랑하는 민서야, 오늘 집에 온다고 하니까 엄마가 며칠 전부터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몰라. 마트에 가서도 민서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 담았고 어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갈비찜도 끓이고 김치찌개도 끓여놨어. 냉장고 가득 반찬도 만들어뒀고. 그런데 민서야, 오늘 집에 와서 보니 많이 말랐더라. 서울에서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건 아니지? 혼자 살면서 라면이나 편의점 음식으로만 때우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 엄마가 밑반찬도 많이 해서 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울 가서도 꼭 챙겨 먹어야 해. 그리고 내가 기타 동아리에서 기타를 배운다고 했지. 엄마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응원할게. 기회가 되면 엄마한테도 한번 연주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기타 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뿌듯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도 제대로 풀지 않고 엄마, 나 잠깐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금방 나가야 해라고 말했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밥은 먹고 가라. 엄마가 갈비찜도 해놨는데 라며 애타게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라며 급하게 나가버렸죠. 그때 문 뒤에서 엄마가 어떤 표정을 하고 계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편지는 더욱 절절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민서야,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 엄마는 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내가 항상 바쁘구나.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엄마도 젊었을 때가 있어서 다 이해해. 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엄마랑 함께 앉아서 진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새로 사귄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우리 딸이 대학 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저려왔어요. 엄마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항상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했었거든요. 20살이었던 제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엄마와의 시간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엄마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그런 시간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철없이 생각했었죠. 민서야, 내가 서울에서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엄마 눈에는 아직도 우리 집 막내딸 같아서 걱정도 되고 그래.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정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전화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엄마는 언제까지나 내 편이니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열었을 때 날짜는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었죠. 그때쯤 저는 취업 준비 때문에 정말 바빴어요. 집에 내려가도 대부분의 시간을 토익 공부, 자격증 준비, 인터넷 강의 듣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우리 민서야, 취업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구나. 내가 밤늦게까지 방에서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엄마 마음도 함께 무거워져. 가끔 간식이라도 가져다 주고 싶은데 공부에 방해될까봐 그냥 문 앞에 우유 한 잔이랑 깎아놓은 과일만 살며시 놓고 온단다. 민서야, 너무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취업도 중요하지만 몸이 가장 중요한 거야. 엄마가 보기에 요즘 내 얼굴이 많이 상기되고 살도 빠진 것 같아. 제발 적당히 쉬면서 해. 그때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어요. 취업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 때문에 신경질적이 되어 있었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말을 걸면 엄마, 지금 중요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라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었죠. 엄마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시려고 애쓰셨는데 저는 그때 엄마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귀찮아했죠. 요즘 민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엄마도 마음이 아파. 같이 아파하고 있어. 그래도 우리 딸은 지금까지 뭐든 열심히 잘해왔으니까 이번에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엄마는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든 뭘 하든 항상 자랑스러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그 시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했는지 새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엄마는 제 스트레스와 고민을 함께 짊어지고 계셨는데 저는 오히려 엄마를 성가신 존재로 여겼었어요. 밤늦게 공부할 때 문 앞에 조용히 놓여있던 따뜻한 우유와 정성스럽게 깎아놓으신 사과. 그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민서야, 엄마가 너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줘. 설령 취업이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도 세상에는 기회가 무수히 많이 있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가끔은 엄마랑 함께 동네라도 산책하면서 답답한 마음도 달래자.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간절히 제안하신 산책을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후회됐거든요. 네 번째 편지는 2020년 3월,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뒤바뀌기 시작했던 그 무렵의 날짜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행히 괜찮은 회사에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때도 저는 엄마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었어요. 민서야, 요즘 온 세상이 정말 많이 어수선하지. 코로나라는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는데 너는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 같아.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집에서도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엄마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뉴스만 보면 무서운 이야기들 뿐이고 그래도 내가 비교적 안전한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그때 엄마의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에야 알 것 같아요. 엄마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약국 앞에 줄을 서기도 하셨고 손소독제나 체온계 같은 것들을 구해다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때마다 민서야, 마스크 떨어지면 꼭 말해라. 회사 갈 때도 조심하고 사람들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해라. 손 정말 자주 씻어야 한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신경 써주셨는데 저는 엄마, 저도 다 알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어른이에요 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었죠. 민서야,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점점 많아져서 미안해.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계속 나오더라고. 내가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 회사에서도 항상 조심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사람 많은 곳은 정말 조심해야 해. 엄마는 내가 혹시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엄마의 걱정과 두려움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는지 알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앞에서 엄마는 그저 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텐데 저는 엄마의 걱정을 과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민서야, 가끔은, 정말 가끔씩이라도 엄마랑 같이 드라마라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을 텐데 너는 항상 바쁘고 엄마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서 조금씩 외로워져. 하지만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엄마가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재택근무로 집에 있으면서도 저는 항상 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전혀 만들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분명 저랑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셨을 텐데 저는 너무나 무심했어요. 5번째 편지는 2021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회사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친구들과 만나거나 혼자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느라 엄마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있었죠. 사랑하는 민서야, 요즘 너 정말 많이 성숙해지고 컸구나.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몰라. 그런데 민서야, 엄마가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요즘 우리가 진짜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아.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마치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물론 내가 바쁘다는 걸 엄마도 알아.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겠지. 엄마도 젊었을 때가 있어서 이해해. 그 말이 정말 가슴 깊숙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희는 분명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오로지 제 일과 제 관심사, 제 인간관계에만 몰두해 있었고 엄마는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엄마도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도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자꾸 내 생각이 나. 민서가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을까?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고민이나 걱정거리는 없을까?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 하지만 물어보고 싶어도 내가 바빠 보이니까 차마 말을 걸지 못하겠더라고. 편지를 읽으며 저는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엄마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정작 저는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민서야, 엄마가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 정말 가끔씩이라도 엄마랑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 오늘 하루 뭘 했는지, 요즘 기분이 어떤지, 회사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런 소소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 말이야. 엄마는 내가 성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짜로 행복하게 지내는 거야. 그런데 요즘 내가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어떤지, 정말로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엄마는 잘 모르겠어서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엄마에게 제 성공담이나 좋은 소식들은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제 진짜 감정이나 속 깊은 고민들,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나누지 않았다는 걸요. 엄마는 저희 성공보다 제 행복을 더 걱정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깊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6번째 편지는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약 6개월 전이었죠. 그때 엄마는 정기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셨지만 저에게는 별거 아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었어요. 사랑하는 민서야,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아.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지내자. 엄마는 요즘 몸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아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어.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
나이가 들면 누구든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런 거잖아. 다만, 민서야, 엄마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언젠가 내 곁에 없게 되더라도 너는 꿋꿋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해. 엄마가 없어도 스스로를 잘 돌보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때 저는 왜 엄마의 그런 말씀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더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요? 민서야, 엄마가 내게 바라는 건 정말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건강하고 착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끔씩이라도 엄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가 태어났던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하루도, 정말 단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항상 내 생각을 하며 살았어. 저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엄마는 단 하루도 저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작 저는 엄마를 얼마나 자주 생각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손에 꼽을 정도였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민서야, 엄마가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를 알겠지? 평소에 내 앞에서는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아서야. 내 앞에 있으면 자꾸 밥 먹었니? 감기 조심해라. 늦게 다니지 마라 같은 잔소리만 하게 되고 정작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 민서야,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내 딸이 되어줘서 정말 행복했어. 너 때문에 엄마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해졌는지 몰라. 그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엄마는 제게 그렇게 고마워하고 계셨는데 정작 저는 엄마에게 충분한 고마움을 표현했던가요? 엄마의 사랑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2022년 6월, 엄마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에 쓰여진 편지였어요. 그때 엄마는 이미 많이 아프셨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저에게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괜찮다, 걱정 말라고만 하셨죠. 사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이 편지를 쓰실 때 이미 의사 선생님께서 시한부 진단을 내리셨다는 걸요. 하지만 엄마는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을까봐, 제가 너무 아파할까 봐서요. 그래서 이 편지들을 쓰신 거였어요. 직접 말로는 전할 수 없었던 마음들을 편지에 담아서 남겨주신 거였죠. 가장 사랑하는 우리 민서야, 이 편지가 아마도 엄마의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구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펜을 잡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래도 꼭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힘을 내어 편지를 쓴다. 민서야,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28년 동안 내 엄마로 살 수 있어서, 너라는 소중한 딸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 이 세상 모든 엄마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을 거야. 편지의 첫 문장부터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힘드신 중에도 저를 위해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민서야, 엄마가 없어도 너는 분명히 잘 살아갈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이야. 너는 정말 강하고 똑똑하고 착한 아이니까. 다만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이라도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기억해줘.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줘. 엄마는 내가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혹시나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이 있다면 정말 미안해. 엄마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을 거고, 때로는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마음만큼은 진짜 진심이었다는 걸 믿어줘. 민서야, 엄마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기적이었어. 내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웠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서야, 이제 엄마는 조금 먼 곳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절대 슬퍼하지 마. 엄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엄마를 떠올려줘. 그러면 엄마가 내 곁에서 응원해줄게. 우리 민서,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고 무심하게 살았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저는 왜 그 소중한 마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요? 왜 이 편지들을 그때 읽을 수 없었을까요? 저는 편지들을 가슴에 꽉 안고 오열했어요. 편지 곳곳에서 엄마의 향기가, 엄마가 평소에 즐겨 쓰시던 핸크림 향기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정말 신기하게도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서야, 그만 울어. 엄마는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엄마가 정말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이제라도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가며 25통의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씩 천천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엄마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가슴속 깊숙이 스며들어 왔어요. 그리고 마음 깊이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바라셨던 대로 살겠다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살겠다고. 그리고 매일매일 엄마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그 후 저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표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직접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랑의 말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제발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라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엄마의 편지들은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꺼내어 읽으며 엄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면 엄마처럼 그런 무조건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은 표현되지 않아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된 사랑은 더 큰 힘이 되고 더 오래 기억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제가 엄마의 편지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하고 값진 교훈입니다. 여러분, 민서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나 감사 인사를 남겨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